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산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 누구의 소유다 이렇게 등록되는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누가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이 서로 엇갈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결국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최순실 측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동계 스포츠 영역센터와 관련된 16억 원 뇌물,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은 당시에 그런 청탁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그래서 16억이 전체가 다 뇌물로 인정됐었죠. 근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 또한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결국 파기환송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만약에 같은 결론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간다면 2심에서의 그 유죄로 인정된 부분보다는 훨씬 늘어나죠, 금액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것보다는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무래도 그 뇌물죄의 액수가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안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횡령이 되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측면이죠. 다만 지금 뇌물을 제공한 것이 36억, 34억, 16억 이렇게 된다면 어느 하나도 한 번에 50억을 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이 반드시 꼭 5년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또 그렇습니까? 다만 이 금액을 합쳐봤을 때 상당 80억, 76억 정도의 횡령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늘 대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을 그 항소심에서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재판에서도 이런 뇌물 액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말 3마리라든지 동계 스포츠 영역센터에 대한 지원금도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의 결정을 거의 대법원에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항소심에 이제 파기환송돼서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판결 확정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면은 피고인 측에서도 빨리 확정을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사면을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 확정 판결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럼 아직 상고심 진행 중이고요.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대법원 확정이 되어야 사면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 재판이 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뭐 좀 조심스럽게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향후에도 재판 과정이 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서로 간에 또 공방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이제 좀 주장할 것도 결국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또 사실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삼성의 현안이 무엇이었냐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오늘의 판결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일부 야권에서는 그 조 후보의 딸에게 그 6학기 동안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이제 지급한 노한중 원장이 결국에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조 후보에게 어떤 영향력을 기대를 해서 그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이런 점에 혐의를 두고 부산의료원장의 그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만 당시 예. 면접 방식이 블라인드 면접이었거든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었다. 수험생의 신분이라든지 가정 환경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 당시 그 시험은 1단계가 그 영어 시험 20점, 대학 성적 30점, 서류 20점, 그리고 2단계가 면접 30점, 꽤 비중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면접 시험을 블라인드 면접으로 보는데 예. 그 수험생의 배경이 알려지면 안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2014년 당시에도 사실 조국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알려진 얼굴이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국 교수가 여기 왔다는 것은 조국 교수와 관련된 누가 수험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것을 이제 그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의전원에 가서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청문회라는 것이 증인 없이도 진행은 될 수 있는 예. 것인데 다만 증인으로 강제로 이렇게 불러내려면 이게 어느 시한까지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출석 요구서가. 그런데 이게 출석 시한이 내일까지는 본인에게 송달이 돼야 9월 2일, 3일 진행하는 청문회 3일에 예. 증인으로 이제 강제로 소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는 법사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일단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막상 본인이 정말 출국을 할 단계가 아니면은 본인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것을 수사하는 기관에서 당신 출국 금지 중이야 알려줄 리는 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좀 일이 당연히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